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에 있는 Executive Branch, 즉, 대통령이 있는 사법권과 관련해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볼 주제는 영스타운 3분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스타운 3분류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가 있습니다. 항상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면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항상 미국을 보면은 이렇게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총 구분이 세 개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의회도 의회가 대통령을 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오케이 했고 대통령이 집행하는 경우 의회 대통령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가게 된다면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의회가 승인했고 대통령이 몰아붙이게 되면은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대통령이 승인을 한다고 해서 첫 번째처럼 무조건적으로 이것이 승인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뭐 부모님한테 뭘 말했는데 부모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죠. 그럴 때 저희는 아하, 부모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식대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Twilight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조용히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아무리 대통령이 어떤 걸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관행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논리적인 사고에 따라서 그 방식대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최악인 경우는 대통령이랑 의회랑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때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contrary to progress라고 해서 결국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하지 말라는 걸 대통령이 막 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영스타운 케이스가 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경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하겠다라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스타운 같은 경우는 이 영스타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화면 보시면은 결국 사법부랑 죄송합니다. 행정부랑 입법부 사이에서의 줄다리기가 바로 이 영스타운 3분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개념 위주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 공부해 볼 것은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법부, 죄송합니다. 행정부가 갖고 있는 정확히는 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쉬우세요.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면권이 있습니다. Pardon, power.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면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죄가 있어도 묻지 않겠다라는 큰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모든 죄는 당연히 아니겠죠. 설령 대통령이 뭐 엄청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사면해 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중대한 범죄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보면은요. 헌법 근거에는 Article 2에 나와 있는데요. For offenses against the United States, except in the cases of impeachment. 그래서 탄핵을 제외한
미국 대통령을 향한 공격들은 방어가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impeachment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 impeachment. 결국 탄핵과 관련된 사유만 아니게 되면은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자, 이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통령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미국을 예로 들면은 이 미국을 좀 잘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해서 뽑아놓은 사람이겠죠. 근데 사사로운 개개인, 미국 대통령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스캔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사면이 아니고 연방법과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면이 된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카테고리로 연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면의 대상은 연방법 위반만, 연방법이 카테고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연방법 플러스 형사적 처벌일 때, 형사적 효력을 연방법인 경우랑 플러스 형사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사면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사면권의 중요 키포인트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탄핵은 당연히 아까 임피치먼트 나왔듯이 탄핵은 사면할 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한국어랑 영어랑 조금 매칭이 안 되는데요. 이 경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벌을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형사적 경멸이라는 것은 형사적인 방식으로 처벌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민사적이라는 것은 좀 말이 그렇죠. 민사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한마디로 너 내일까지 100만 원을 주면은 봐줄게. 그럴 때 내일까지 100만 원을 주면 if 봐줄게가 민사적 경멸. 즉 어떠한 행동을 강제하고자 벌을 주는 개념보다는 지금 너가 해야 되는 행동을 강제하기 위해서 너 숙제 어서 해. 내일까지 숙제 안 하면 뭐 과자 안 준다. 이런 느낌으로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해줄게 안 해줄게 그런 느낌으로 어떤 행위를 강조할 때 그런 식으로 어떠한 행동을 강제하는 처벌을 민사적 경멸이라는 말이 좀 그렇죠. 민사적 경멸이라고 하고요. 경멸이라는 것은 형사적 경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처벌의 느낌이 강해요. 내일까지 뭘 해 이런 게 아니라 너 뭐 100만 원 내놔. 너 저기 30분 들어가 있어. 그리고 부모님이 너 내일까지 숙제 하면 또 내일까지 숙제 안 하면 맴매는 민사적이고 형사적은 너 숙제 안 했네 뭐 핸드폰 압수 뭐 저기 생각의 방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경우는 형사적 경멸이라고 봐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면권은 다 필요 없으시고요. 결국 연방 형사적인 사건에서 연방법 위반, 연방법을 위반했고 형사적 어떠한 효력을 배상해야 될 때, 즉 어떠한 대통령이신 분이 연방법에 위반이 됐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을 사면해 주는 것이지 연방법이 아니라 뭐 가정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겠죠. 연방법이 아닌 법들에 대해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간혹 뭐 연방법인데 민사적인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사면을 할 수가 없겠죠. 민사적인 거는 결국 형사적인 거야. 뭐 감옥을 간다던가 뭐 벌금을 낸다던가라는 건데 민사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걸 해서 행동을 좀 촉구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떠한 법원을 좀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민사적인 사건은 사면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방법 위반한 경우 플러스 형사적인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때, 그러할 때 사면권이 발동된다. 그렇게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것들은 부수적인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면 연방 형사 중심, 그렇지만 탄핵은 사면권이 발동되지 않고 민사 행정은 또 다른 거다. 라고 봐주시겠죠. 경멸, 즉 형사적인 처벌에서 임뮤니티,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때 그 처벌에 대해서 사면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부권이라는 것은요,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거부권이라는 것은 어, 미국은 상원, 하원 이렇게 두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원, 하원 거쳐서 마지막에 대통령한테 가게 되는데요. 하원 승인, 상원 승인, 대통령한테 가게 돼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원 다 올라온 거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모든 걸 다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봐주시면요. 자, 헌법구조에서 의회 양원 통과를 하고 대통령 제출을 하는 거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일반적인 거부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상원, 하원, 상원 다 올라온 거를 대통령이 이거 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반려를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무기한으로 반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상원, 하원에서 상원을 올라가게 되고 대통령을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케이, 오케이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no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no, no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투표를 해서 2분의 3, 2분의 3이 다시 올리자라고 오케이를 내리게 되면은 다시 대통령한테 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이 법안은 그대로 발의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여기서 이렇게 한 번밖에 yes or no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첫 번째 상원 하원 올라온 거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상원 하원 거쳐서 각각 양원에서 2분의 3분의 2씩 투표를 yes로 투표를 받아 다시 법안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거 먼저 잡고 올라갈게요. 이게 첫 번째 거부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로 상하원 올라온 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그게 거부권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반려하면 반려 메시지와 함께 상원, 하원으로 반환이 되고 양원도 다시 거부된 거를 양원에서 또 3분의 2 재가결 시 거부권 무력화가 돼서 그때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법률이 성립된다. 즉, 한 번 정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성립된다. 라는 것이 중요한 거부권의 첫 번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 룰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싫어하는 사람한테 문자 오면은 답장하기 싫죠. 그 사람은 계속 기다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말 싫어하는 남자애가 연락을 했어요. 답장하기 싫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고백을 했어요. 딱, 나 너랑 사귀어도 될까? 이렇게 했는데 답장하기 싫은 거죠. 답장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서 반려를 하던가 승인을 하든가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제출 후 10일 이내, 일요일 제외니까 교육 10일이면은 일주일이 7일인데 일요일 빼니까 2주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은 딱 그 10일이 됐을 때 의회가 활동 중이다. 의회가 개회 중이면은 오케이. 그냥 말 안 했, 너가 뭐지? 승인은 승인하고 싶은데 그냥 말 안 한 거로 칠게 라고 해서 승인이 되는데요. 그 대신 의회가 휴회 중, 의회가 공회, 즉 의회가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포켓 비디오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포켓 비디오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 경우는 10일이 지난 뒤에 의회가 활동 중인지 아닌지 그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외가 있죠. 그 의회가 휴회 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실전에서 여기 실전 보시면 의회가 실질적으로 문 닫아 반환 자체가 불가능했는가라는 걸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일째 됐을 때 의회가 진짜 문이 닫아버렸네. 반환을 할 수가 없네. 대통령이 어떠한 뭘 보냈어도 받을 수 없네. 그렇게 된 경우는 포켓 비디오가 돼서 자동 거절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의회가 그때 활동 중이었다. 실질적으로 문을 닫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승인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 포인트로 봐주시면 되는 것이세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두 개 키포인트. 라인 아이템 비디오라는 것은 이 클린턴 대통령이 말한 건데요. 이 법안이 있는데 그거를 이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는 삭제하고 승인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종이가 왔는데요. 1부터 10까지 문장이 있어요. 1부터 9까지는 좋아. 근데 10은 지워버리고 승인해버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안 자체로 승인을 하던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거부해서 내려보내고 승인 받아서 올려보내야 되는 거지 대통령 본인 마음대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조금 고치고 자기 마음대로 승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상하원도 본인들끼리 짝짝꿍해서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까지 무조건 올라가야지. 대통령한테 올라가고 거기서 승인이 되든 거절이 되든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지 않고는 어떠한 법안도 발의될 수 없다. 유효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입법 거부권, legislative veto 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명권이라는 것도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로 저희 공부해 본 것은 pardon power, 사면권이고요. 두 번째는 veto power, 거부권이 되겠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는 appointment clause, 임명권이 되겠죠. 이 임명권도 이렇게 봐주세요. 제가 교재 올려드릴 텐데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거 상식적으로 대통령 혼자 지명할 수 있을 국방부 장관, 뭐 정말 중요한 자리들을 대통령 혼자 할 수 있게 되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겠죠. 그래서 principal officer, 주요 공무원들은 대통령 지명 플러스 상원에서 인준이 필요하다. 대법관들을 본인 맘대로 지원을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지원하게 뽑아서 넣게 되면 그거는 독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건 상식적으로 principal officers는 대통령 혼자 지명할 수 없고 inferior officers, 하급 공무원은 어쨌든 대통령이 되든 부처장이 되든 연방법원 중에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단독 지명 가능하고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의회 자체가 지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미술 판정은 중요한 거 아니고 휴회 중일 때 recess appointments라는 것은 휴회 중에 임시 임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10일 미만으로 쉴 때는 할 수 없다. 즉 이것도 악용하는 거를 막는 거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금 쉬어버리고 의도적으로 쉬게 만들고 그때 지명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들은 그냥 중요하게 봐주시는 거는 이 principal officers인지 inferior officers인지 그래서 이 principal officers, inferior officers인지에 따라서 지명할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좀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지명하려고 하고 그 지명을 해주는 그 사람이 실제로 지명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즉 지명당하는 사람의 위치랑 지명해주는 사람의 위치를 잘 구분을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교재 같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removal, 해임권. 당연히 여기 임명권이 있으니 해임권도 있겠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해임할까? 이것도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아니, 임명도 본인 주요 직급의 대법원장, 그런 사람들을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꽂을 수 없듯이 대법원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임할 수는 없겠죠. 민주주의인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순수 행정집행집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결국 행정부 안에서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해임을 할 수 있지만 독립위원회, 뭐 입법이나 사법. 왜냐하면 대통령은 입법, 죄송합니다. 행정부인데 입법부, 사법부의 수장들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는 없겠죠. 그 경우는 사유해임이라고 해서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임할 수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그다음에 전통적 독립기구 역시 전통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은 기구, 뭐 국방부라던가, 물론 대통령 산하에 있지만 어쨌든 독립적으로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을 대통령의 마음대로 해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쉽게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행정부는 본인 마음대로도 아니죠.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해임을 할 수가 있지만 독립위원회나 전통적인 독립기구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임할 수 없다. 당연한 말. 그다음에 이중보호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이게 관료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레벨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음, 국방부 장관,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을 사유해임은 자유해임이랑 다르죠. 자유해임은 대통령의 권한이 높은 해임인 거고, 사유해임은 특정한 사유만 있어야지만 해임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사유해임할 수 있고 그 국방부 장관이 어떠한 또 다른 자리를 사유해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유해임이 두 번 되는 거겠죠. 이거는 너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킨다. 하나의 대통령으로서 좀 어느 정도의 파워는 줘야 된다라고 해서 사유해임이 두 번 되게 되면은 그 사유해임 중에 두 번 중에 한 번을 자유해임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사유해임 두 번 돼서 위헌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유해임이 두 번이 되게 되면은 한 번은 자유해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당연히 대통령이 의회 해임할 수 없겠죠, 스스로. 당연한 말. 그다음에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군통수권. 군통수권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것도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신 거. 대통령은 한국으로 치면 5스타 국가 원수니까 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지 전쟁 선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전쟁 예산 통제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혼자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ar Powers Resolution 이런 것들을 너무 지엽적인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영스테운 아까 첫 번째로 봤던 거 의회가 밀어주고 의회가 선언한 의회가 전쟁을 선언했고 여러 가지 법안도 통과했으면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의회가 침묵한다라고 하면은 무작정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고 의회가 막았는데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조약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혼자만 누구랑 딱 만나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원이 3분의 2, 똑같이 항상 3분의 2 기억해 주시고요. 대통령이 체결을 하고 상원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약이라는 것은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고 연방법이랑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법, 헌법은 표시는 맞아요. 근데 어떤 법이 최신 법이 됐는지, 한마디로 업데이트된 법인지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연방법과 조약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하면은 누가 더 최근에 제정된 건지 그거 바탕으로 가주시면 되세요. 근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약은 헌법보다는 밑의 법이다. 그래서 연방법이랑은 동치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 조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어떤 조약을 맺었는데 국제법상 통용돼서 맺은 조약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아까 연방법이랑 동위라고 했죠. 그래서 연방법이 최근에 또 이 체결된 조약이랑 완전히 정반대인 조약이 오키오키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연방법에 따라서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 너 조약 맺은 거 왜 안 지켰어? 그런 경우는 미국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행정협정은 Executive Agreements라고 해서 EAS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상원 동의 없이라고 하니까 위에 있는 조약보다는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먼저 상원의 동의 없이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인 거죠. 조약은 상원이 오케이 해야지만 되는 거고 행정협정은 이산 대통령 혼자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의회가 사후 사전 뭐 사후 승인 사전 승인 즉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Stationary EA, Sole Executive Agreement 그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맺을 수 있는 것들을 행정협정이라고 하고 연방법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행정협정을 맺을 수 있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역시 행정협정으로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봐주시면은 여기 연방법, 주법, 국제법 정리는 위계는 헌법이 최고, 그 밑에 연방법률, 아까 조약은 근데 누가 먼저 최신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 밑에 행정협정, 그 밑에 또 주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행정협정은 대통령 고유를 맺을 수 있는 거고 조약, treaty는 상원의 2분의 3분의 2 승인이 있어야지만 맺을 수 있는 거고 그거에 차이가 있고요. 국법 우선은 아까 연방법률과 자가집행조약 사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재미있는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